참, 처음에 그 소식을 접했을 땐 그냥 난감하다, 망연자실하다,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대구에 가니까 대구시장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면목이 없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제 시장이 무슨 책임이 있어 하고자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위로는 했는데 그 인사를 받을 때 대구시장의 인사가 꼭 내가 느끼는 심정하고 같았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동양에서는 국민들이 큰 우환을 당하면 그건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죄인된 심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에 있어서도 한 두 가지 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이 정말 본인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사회 전체에 큰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된다. 희망을 갖게 하자. 이거 한 가지 하고 하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쭉 이렇게 분석했는데 한 군데도 제대로 된 게 없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것이 우리 한국의 총체적 수준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국민소득 10,000불, 20,000불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앞으로만 달려온 결과이고 우리가 그야말로 소중한 것들을 가벼이 생각한 결과가 우리에게 돌려준 재앙이다. 저도 정치를 15년 했습니다. 정치를 15년 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그동안 제대로 할 일을 했던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생기고 앞으로 5년간 이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참 걱정도 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인프라, 가치 인프라 같은 것을 제대로 한번 세워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네티즌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일반의 인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공권력을 통해서 언론을 적극적으로 개혁하려고 할 때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는가? 실제로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게 또 권력의 남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은근히 금융 제재를 한다든지 또 은근히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그 밖에 뒷조사를 통해서 말하자면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질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론 개혁에 크게 한 몫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존의 정권과 권력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생각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정당당하게 해보자. 옛날에는 정권에 불리한 보도가 나오면 그 보도를 좀 빼달라, 고쳐달라. 그리고 앞으로 우호적인 기사를 써줄 것을 기대해서 말하자면 자주 만나고 소주 파티하고 또 무엇하면 향응하고 이런 방식으로 어떻든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하자면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비적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대응해 왔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언론을 스스로 언론이 자세를 해이하게 만들고 또 언론이 말하자면 지나치게 자만하게 만들고 규범 속에서 자기
직업인으로서의 절제를 요구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청와대와 정부는 아주 원칙대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어떤 불리한 기사에 대해서도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인간적 관계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정정 보도도 청구하고 반론도 청구하고 그렇게 대응해 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청와대 취임한 후 한두 달 이내에 저녁 습관 가판 있죠. 습관 가판 구독을 전부 금지할 생각입니다. 청와대. 예, 청와대에서 습관 가판 구독을 금지하고 전 정부에서도 정부 각 부처에도 마찬가지로 가판 구독을 금지시킬 생각입니다. 그다음 그 가판을 그것을 보고 비정상적 어떤 그 협상을 하는 방법은 일체 금지할 생각입니다. 금지하고 모든 보도에 대해서 원칙대로 대응하라. 참고 넘어가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이런 원칙을 통해서 또박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럴수록 더욱더 비합리적인 공격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공격은 참아낼 생각입니다. 참아낼 생각이고 그렇게 하면서 언론이 말하자면 우선 보도에 있어서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우리 사회가 아주 사회가 잔잔한 호수처럼 항상 고르게만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발전할 때도 무슨 옛날에 로마 병정들 진전하고 무슨 옛날 미국 독립전쟁 시대에 무슨 행군하듯이 일렬횡대로 쫙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어느 부분은 앞서 나가고 어떤 부분은 뒤 떨어지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그렇게 이제 진보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티즌 사회에서도 좀 그렇게 고르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감정적이고 그런 편차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제 인터넷에서 글을 올리고 논쟁을 하자면 말하자면 전반적인 수준을 올려나가자면 욕설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비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열린 자세가 좀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의 판단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조사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사실들을 말하자면 일반 네티즌도 취재를 좀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의사표현을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인터넷에 수준 높은 논객들로부터 많은 판단 자료를 얻습니다. 정말 놀라운 식견들을 가지고 있고요. 판단력에 있어 놀라운 식견도 있고 어떤 경우 오마이뉴스 필자는 아닙니다만 팬더라는 사람이 쓴 군사 또는 무기 체계 등등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은 굉장히 저는 수준 높은 것이어서 자주 보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 경선 때 F-15기의 구입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후보들은 다 안 된다. 나는 정치적 고려를 할 수도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네티즌들의 글에서 얻은 지식을 근거로 판단하고 한 것입니다. 네.